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고려시대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5번, 6번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파트에 해당하는데 여기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고려시대 전체를 봤을 때 출제 비율로 보면은 한 35% 정도가 나옵니다. 꽤 작지 않은 비율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토지 제도입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가. 경종 원년에 11월에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 각 품의 전식과를 제정하였다. 이 토지 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처음으로 전식과를 제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 정한 거니까 시정 전식과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공양왕 3년, 여기 시기적으로 상당히 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반부로 넘어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서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을 하니 왕이 따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전을 주는 법, 이거는 과전법이겠죠. 이 과전법에는 더 이상 전식과에 들어갔었던 시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전식과는 전지하고 시지가 나오는데 시지라고 하는 뗄감, 뗄 나무를 받을 수 있는 이 독특한 어떤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과전법에는 빠집니다. 자, 그러면 시정전식과하고 과전법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기억, 가. 전지와 시지를 지급을 해서 수취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다.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수취의 권리. 여기에서 나오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전지와 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전식과입니다. 일단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관리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전식과에 대한 게 아니고 이거 과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가족은 관리가 이제 남성이니까 가장이 죽고 나면은 그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수신전, 휴량전으로 과부가 된 어떤 부인과 이 아이들에게 주는 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전법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가가 아니겠죠. 자, 니은은 아닙니다. 디귿, 나.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네, 원래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게 이전 제도하고 좀 다른 거였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처음에 요거를 실시를 하게 됐었고요. 이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맞는 거가 기억과 디귿이 되겠고 기억 디귿이 맞는 얘기고 리을을 좀 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오는데 관리의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인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과전법은 더 이상 인품에 해당하는 거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리을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이랑 디귿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고르면 되니 2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토지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개정된 토지제도에 대해 들었는가? 개정이면은 원래 있었던 제도를 한번 또 고쳤다라는 얘기겠죠. 들었네. 인품을 배제하고 뺐단 얘기죠. 인품이라는 게 사실 계량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매한 기준이죠. 주관적이고. 요거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주관적이고 애매한 거 이제 안 한다.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고 하더군. 이것도 전식과인데 개정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정전식과가 아니고 개정전식과가 되겠죠. 고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급 기준이 점차 정비되어 가는군. 뭔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 토지제도 개정전식과입니다. 이거 고려시대 제도가 되겠죠.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하였다. 요거 이제 조선시대고요. 조선시대 중에서도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요거 아니죠? 독점적인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을 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3번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신라의 지증왕이 했던 겁니다. 이건 삼국시대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요. 이것도 아닙니다. 4번 국가주도로 사만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요거 맞죠? 고려시대 숙종 때 이 주전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화폐를 주조를 합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 5번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였다. 요것도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화폐를 제작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르는 것은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시대를 유추를 해야겠죠. 왕이 명령하기를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에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제 금속을 녹여서 돈을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니 주조한 돈이 1만 5천 관을 여러 관리와 군인들에게 나누어줘서 이것을 통용의 시초로 삼고 쓰란 얘기죠. 이게 막 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돈의 명칭을 해동통보라고 하여라.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돈을 유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서 해동통보를 제작한 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의 숙종 시기에 주로 이런 동전들이 제작이 많이 되죠. 고려 숙종의 동생이 의천이라는 승려입니다. 이 의천이 유학을 갔다 와서 다른 나라에서 쓰이는 화폐들을 보고 우리도 화폐를 써야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런 돈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조선시대. 병란도에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 답이 2번에 나오네요. 2번이 답인데 병란도는 어디냐면 고려시대에 그 개경 밑으로 내려오면 예성강을 따라서 있는 거기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병란도. 여기에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국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번성을 하게 되죠. 자, 나머지 선지들 보겠습니다. 3번 계해약조를 맺어서 일본과 교역을 하였다. 이건 조선시대고요. 조선시대 중에서도 좀 초기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경제 파트나 이런 문제에는 이 동시전이 선지로 좀 자주 나오는데 이거 신라의 지증왕이 한 거죠.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요거 아니겠죠? 5번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부에 넘어오는 작물입니다. 요거 아니겠죠? 답은 고려시대 거 2번입니다. 병란도 찾아주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팔관회. 그리고 송나라의 상인도 왔고요. 탐나국도 특산물을 바치고 자리를 내줘가지고 음악을 관람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대식국의 객상, 보나합 등이 와서 물품을 바쳤다. 대식국. 대식국은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의 상인까지 와가지고 뭔가를 바치고 있는 내용이 보여요. 팔관회. 고려시대에 있었던 되게 큰 국가 행사 중에 팔관회라는 게 있고 또 연등회라는 게 있었죠. 불교 행사도 있고요. 불교하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 신앙들 모아가지고 하는 축제 같은 종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팔관회가 되겠죠. 상당한 국가적인 축제로 진행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자 이거 고려시대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 진행됐었던 대표적인 큰 행사가 팔관회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연등회라는 것도 있었다. 요거 한번 파악하고 고려시대인 거 찾고요. 고려시대 경제 모습으로 오르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앞선 문제하고 동일한 내용이 좀 나오죠. 1번이 답입니다.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병란도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무역항으로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이거 조선시대고 특히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야 나오는 특징이 되겠죠. 3번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이거 신라 지증왕 삼국시대죠. 4번 신라방을 형성을 해서 중국과 활발히 교역을 하였다. 신라방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자,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이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유기전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부에서 만드는 어떤 시장이 되겠죠. 유기전. 요거를 제외하고 시전 상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그게 금난 정권 폐지한 건데 이거 신해통공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되고요. 조선시대에 정조가 하는 겁니다. 정조. 시기가 맞지 않죠? 요거 아니고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네, 지금 지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무슨 창이라고 나와 있고 13조창이라고 추정지로 생각되는데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창고인 거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고요. 조창이라고 하는 거는 조세를 걷어들여가지고 보관하는 창고일 테니 이것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일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조세를 걷어가지고 보관했던 창고들이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개경이라고 하는 대로 지금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 물길을 따라 아마도 옮겨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고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의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에 경창, 서울 경자를 쓰는 거죠. 서울의 창고로 조운, 옮겨왔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을 말해보자. 개경이 언급되고요. 이렇게 경창 언급되면 고려시대죠. 개경이 고려의 수도죠. 찾아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자,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이 하는 거죠. 진골 귀족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었던 정책입니다. 이거 아니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광산 전문 경영인의 출현.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후반이죠. 아닙니다.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작물을 재배했다.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후반이 되겠고요. 4번,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를 체결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입니다. 다만 이거는 조선시대 전기의 일이죠. 자, 5번,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거 대표적인 고려시대 경제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사건 일지가 있네요. 망이 등이 불을 지르고 승려를 죽임. 망이 망소이 나중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둠. 이거 망소이의 난입니다. 형제죠. 망소이의 난은 요거는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이후에 무신정권 고기를 즈음해가지고 일어나는 사회적인 어떤 변란 중에 하나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대표적인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망소이는 공주 지역의 명학소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얼이 뭔가요? 서얼. 첩의 자식입니다. 서자와 얼자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하죠. 조선시대에 정실부인 말고 첩의 아들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큰 핸디캡을 안고 있었죠.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얻고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고 나중에 우리도 과거 시험, 문과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그게 통청운동입니다. 요거 나중에 등용문이 열리기는 하죠. 등용길이 열리기는 하는데 정조대왕 때 요거를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자들을 궁궐에다가 등용을 하죠. 저기 규장각에 딸려있는 검서청 같은 곳에다가 이 서자 출신의 관리들을 검서관 관리들로 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조선시대고 조선 후기입니다. 2번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를 못하고 사벌주에서 봉기를 하는데 여기 지명에서 힌트도 나오고 원종과 애노라는 이름에서도 힌트가 나오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배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던 통일신라 후반부의 일이고요. 이거는 통일신라의 진성여왕 때 일이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자, 3번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이 되었다. 적장자가 뭐냐면 적자이면서 장자인 겁니다. 정실부인의 아들이면서 장남인 거죠. 힘든 조건이죠. 이 적장자가 상속제도에서 가장 상위에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 이런 문화가 갖춰지는 거는 사실 조선시대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런 거를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어요. 딸도 제사를 모실 수가 있었고 딸에게도 재산을 주고 비교적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성리학이 깊이 들어오게 되고 이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서는 적장자 위주로 상속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요거는 조선 후반부로 좀 넘어가면 정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고려시대하고 또 맞지가 않죠. 자, 4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한참 앞으로 가야 되네요.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 옥저하고 위아래로 있었던 동해 기억하시나요? 동해 지역의 특징이고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이런 걸로 대변되는 특산물이 있었던 나라죠. 자, 5번.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망이 망소인은 공주의 명학소라는 지역의 주민입니다. 요 5번이 되겠죠. 평민이긴 한데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평민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고 더 많은 세금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이 특수행정구역이 고려시대 존재했습니다. 향, 소, 부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향과 부곡 같은 경우는 주로 농어업에 종사를 하는데 여기 소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수공업에 종사를 했어요. 뭐 소금을 만든다거나 종이를 만든다거나 굉장히 힘든 노동에 종사를 하고 이것을 바치라는 양만큼 국가에다가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가혹한 수량이 되니까 힘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망이망소의 형제가 반란을 일으킨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 5번을 답으로 찾아주겠고요. 7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고려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된 다양한 사회의 시책에 대해 말해볼까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했었던 대표적인 의창이 있었죠. 의창. 이게 원래 고려가 시작되었을 때 태조 왕건은 흑창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걸 나중에 확장해가지고 의창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기타 등등은 뭐가 있었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옳지 않은 거랍니다. 그러면 5개 중에 4개는 맞고 하나만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고려시대 사회 시책 보겠습니다.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죠. 이런 상평창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상평창 물가 조절 기구고요. 2번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해민국이 있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헷갈리기 쉬운 거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은 해민서라고 하는 또 의국이 있어요. 요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3번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찰요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보급했다. 먹어도 되는 풀뿌리가 뭔지 어떻게든 이 음식이 없는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떤 책자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라는 건데 구황찰요는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전기에 명종이라는 임금 때 요거를 만들어서 배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거 아니죠? 3번을 답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환자 치료, 빈민구제를 위해서 개경에 수도에 동서대비원을 두었습니다. 요거 맞는 얘기고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위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요것도 고려시대 대표적인 사회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조선시대 거 하나 끼어 들어가 있었던 3번으로 찾아주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구제 도감.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여러분이 문제 풀 때에는 고려시대라고 나와 있지 않겠지만 보통 이렇게 땡땡 도감이라고 나오면 높은 확률로 고려시대의 어떤 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구제도감. 가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기구로 전염병의 퇴치, 병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백성들을 구호하였다.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사료. 왕이 명하기를 도성 내의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전염병이죠. 구제도감을 설치해서 이들을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하라고 하였다. 실제 관련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시대 구제도감을 설치해서 전염병 병자 치료를 했었던 구제도감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 거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보기가 4개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찰요를 간행하였다. 이거 기근에 대비한 책자죠. 이거는 조선시대 겁니다. 조선 전기의 명종 때예요. 기억 아니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닌 거 그냥 속어하면서 풀면 되겠죠? 기억이 들어간 거 지울게요.
니은 볼게요. 개경의 국립의료기관인 동서대비원을 설치를 해서 빈민을 구제합니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맞는 거고요. 그럼 니은이 없는 것도 지워버릴게요. 디귿 보겠습니다. 호조에서 정한 사창 절목에 따라 사창제를 시행을 했다. 이 사창제를 시행한 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조선시대 거니까 요거 아니고요. 리을을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제위보라는 게 있었죠. 대표적인 고려시대 사회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리을은 들어가는 게 맞네요. 그러면 3번은 아니고 4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이제 고려 마지막 시대별 기출 마지막 파트인데 문화 파트를 볼 겁니다. 좀 많이 문제를 좀 추려서 모아놨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군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책. 최근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해서 사학,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최충의 구제학당이 제일 유명한 사학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관학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공거 출신들이 세운 사학이 많아서 과거 준비에 유리한 모양일세, 그러니까 명문 학원인 거죠. 지금 일종의 지공거 출신, 과거 시험 감독관 출신들이 나가서 이제 이런 걸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학 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들었네. 자, 관학 진흥을 위해서 했던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로 올라가죠. 이건 원성왕입니다. 통일신라의 원성왕이니까 이거 아니고 초계문 신제를 실시하였다. 이건 더 뒷시기로 가야 되죠. 이거는 조선의 정조가 하는 겁니다. 정조. 3번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 이것도 조선시대고요. 아니죠. 4번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하였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예종이, 고려 예종이 관학 진흥을 위해서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장학재단이었던 양현고라는 걸 설치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관학 진흥책이고요. 주로 예종 시기 일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4번으로 답을 우선 찾고 마지막 5번 경당을 설립을 해서 학문을 가르쳤다. 이거는 고구려 거죠. 고구려 시대니까 아닙니다. 답은 4번이고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자, 밑줄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에서 실시한 정책의 사례를 서술하시오. 11세기 중엽에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들이 들어섰다. 여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사학은 더욱 번성하였다. 명문 학원들이 막 번성했다는 얘기죠. 이에 반해 관학교육은 그러니까 일종의 국립학교 교육은 위축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례인데 그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의 내용으로 4가지는 맞는 거고 1가지가 지금 틀린 거를 고르는 게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을 설립하였다. 이 사부학당 설립하는 건 조선시대 일입니다. 답이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1번에 나오는데요. 나머지 것들이 다 맞는 고려시대의 정책이란 얘기겠죠. 보겠습니다.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두어서 운영하였다. 고려 예종이 하는 거죠. 경사 육학을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정비하였다. 보통은 관학진흥책을 얘기할 때 예종 거가 많이 나와서 이게 이 3번 선지가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경사 육학을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다시 정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종만 관학진흥을 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인종이 하는 일입니다. 인종. 4번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현고를 설치하고 청연각, 보문각 이런 걸 설치해서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이것도 이렇게 다 묶여서 예종의 일입니다. 예종. 여기에 플러스로 고려시대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로 정책을 할 수 있는 거는 숙종이 있습니다. 주전도감 예시로 많이 나오는 숙종 때에도 서적포라는 거를 서적포를 만들어서 이제 관학을 진흥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모아보면은 요 정도 된다는 거. 1번만 조선시대 거였고 나머지는 다 이 관학 진흥을 위해서 고려시대에 추진된 정책입니다. 묶어서 기억을 해놓을게요. 답은 1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는 충선왕을 수행해서 충선왕 고려시대 이렇게 충자 들어가는 거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말기입니다. 원간섭기에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녔다. 여공패서를 만들고 역사서인 사략을 편찬했다. 이 학자는 이 사람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의 활동으로 원간섭기, 고려 원간섭기에 활동했던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고려의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이 사람은 안향이죠.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한 거는 안향이란 사람이고요.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썼다. 이 사람은 최충이란 사람이 있었죠. 자, 3번 만건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이게 이재현이 했었던 활동입니다.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 4번 양명학을 연구를 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건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정제두라는 분이 있죠. 정제두. 네. 5번 성리학을 도식으로 일종의 그림 도표 같은 걸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하였다. 이거 이황이 하는 거죠. 이황이 이거 저술을 해가지고 선조한테 바친 기록이 있었죠. 이것도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의 퇴계 이황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울시는 보물 제723호 이것의 국보 승격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1145년 인종 시기에 편찬된 정사로서 정식 역사책이고요. 고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삼국 인종 시기에 정사라고 되어 있죠. 정사. 정식으로 나라에서 편찬한 역사서라는 거죠. 삼국 사기입니다. 김부식이 편찬했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자,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는 역사책이 있었죠. 유득공이 쓴 거 이거 아니고 2번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단군 왕검의 건국 얘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는 삼국 유사에 나오죠. 자, 3번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이다. 기전체가 뭐냐면 역사책을 이제 열전이나 이런 걸로 좀 주제를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도 순서대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주제를 둬가지고 테마별로 나누어서 역사책을 정리하는 거 기전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전체 역사책이죠. 3번. 4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는 거는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의 형태로 문학적으로 서술한 책. 이 고려 시대 사람이긴 하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이규보가 지는 역사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봉기를 보니까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더 신기하고 대단하더라. 동명왕 봉기를 본 감상이 지금 적혀 있고 요거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 동명왕의 이야기를 기술하지 않는다면 후인들이 장차 무엇을 볼 것인가 마땅히 기술할 만하다라는 거죠. 동명왕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이죠. 서사시의 형태로 약간의 문학적인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개인적인 감상을 조금 더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서술된 독특한 형태의 역사서입니다.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되었다. 그렇죠. 이거 맞죠? 1번 동명왕은 고구려의 건국시조입니다. 건국시조 긍정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자, 2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이거는 고려의 삼국사기입니다. 이건 삼국사기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발해고라는 책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편찬이 되는 조선 후기 유득공, 실학자 유득공이 편찬하는 책이죠. 자, 4번 연대손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시간 순서, 연대 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된 거는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죠. 조선 왕조실록. 이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5번 단군 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이승휴라는 분이 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6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라는 곳입니다. 승려 이련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이고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를 수록한 이 역사서를 서술하였습니다. 네, 승려 이련 스님이 만든 이 역사책은 삼국 유사죠.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역사책이 되겠고요. 삼국사기하고 같이 두 개를 같이 봐야 고려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지금 골라보겠는데요. 삼국유사 1번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편년체는 시간 순서대로 기술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삼국유사는 편년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신의한 기편, 뭐뭐편 이런 식으로 테마를 두고 나뉘어서 되어 있지 이렇게 편년체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번 아니고요. 자, 2번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조선 이야기. 고조선 단군 이야기 나오죠. 근데 단군 신화, 단군 설화죠.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의 내용도 수록을 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 좀 신의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야기들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서 조금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의 차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조선 건국 얘기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 처음 사용된 거 유득공의 발해고였죠. 발해고. 조선시대.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이거는 해동고승전이라고 있어요. 해동고승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거지만 이거랑은 관계없죠.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되었다. 고려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주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앞에 자료 보면 군위군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승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가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 군위군의 어떤 지역 명칭이 삼국유사면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좀 기억하기 조금 더 쉽겠죠. 7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휴가 지은 이 책의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각각 따로따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라는 책입니다. 자,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건 조선시대의 발해고죠.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계속 나오죠. 역사서 내용 고려 조선 거 섞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왕이 죽으면 비로소 실록청을 설치하고 만드는 이 책은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조선시대 거죠. 이거 아닙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조선 건국 얘기부터 쭉 고려시대 충렬왕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요거 맞는 얘기고요. 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이 요걸로 간행이 되었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직지라고 약칭으로 알려졌는데 직지, 심체, 요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네스코로도 들어가 있는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있고요. 자, 5번 유교사관에 입각을 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거는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제왕 운기의 특징을 찾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그의 행적을 새긴 비석으로 개성의 영통사에 있다. 고려 숙종의 동생, 여기 또 힌트 하나 나오고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당시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고려시대 왕자 출신 승려가 있죠.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의천, 그는 의천이죠. 수심결을 지어서 도노점수를 강조하였다.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진울이죠. 진울이고, 자 2번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 유교하고 불교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건데 요건 해심이라는 승려입니다. 둘 다 지금 고려시대 승려예요. 위아래. 자 3번 법화신학에 중점을 둔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것도 고려시대인데 요세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자 4번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요게 이제 의천이 교종을 중심으로 이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그런 불교의 운동을 나타내주는 선지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교가 먼저 나오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해동 천태종 같은 거 만들고요. 우선 답은 4번이고 5번 보겠습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이 사람은 해초죠. 중앙아시아 국가들 5개를 여행을 하고 일종의 기행문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답은 4번으로 찾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가라는 분이 송, 요, 일본 등의 동아시아사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을 해서 그 목록을 정리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거의 일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했고 문종의 아들이다. 이거 왕자란 얘기죠. 왕자 출신의 승려. 그렇죠. 이것도 의천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답이 바로 1번에 나오죠. 1번. 그래서 여기에서 해동 천태종 창시를 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해서 불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나머지 거 볼게요. 2번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백년결사를 주도하였다. 이건 고려의 요세라는 승려가 되겠고요. 3번 정해사를 결성을 해서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진울입니다.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런 걸로 이제 대변되는 사람이고 4번 유불일치설, 심성의 도야 강조 이렇게 나오면 해심입니다. 해심. 5번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를 해서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였다. 왕명에 의해서 이런 걸 만듭니다. 이거는 승려 각훈이라는 분이 하는 거고요. 요거 다 고려시대의 승려인데 우선 답은 1번으로 의천에 대한 설명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목판의 글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그가 지은 겁니다. 그는 화두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참선 일종의 명상이죠. 참선을 강조하고 도노점수를 주장하였습니다. 도노점수, 참선, 보조국사라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시호를 받은 이 사람은 진울입니다. 진울. 자,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다. 이거는 더 앞선 시기입니다. 요거 설총이라는 분이 있었죠. 설총이 신문왕에게, 통일신라 신문왕에게 지어서 바치는 겁니다. 화왕계. 요거 아니고요. 천태종을 개창을 해서 불교 통합에 힘썼다.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거는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의 일이고요. 정해결사를 통해서 불교개혁에 앞장섰다. 네, 도노점수, 정해쌍수. 그래서 정해결사라고 하는 게 나오죠. 3번이 답이 되겠고 심성의 도야 강조, 유불일치설. 이거는 해심.
해심. 5번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 유사를 저술했다. 이 사람은 이련 스님이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릇은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을게요.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치듯이 흘러다니다가 자기의 본성을 보면 이 성품에는 본래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와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돈오라고 한다. 네, 돈오 점수의 그 돈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점수라는 개념도 나오죠. 돈오 점수라는 개념으로 수심결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승려는 돈오 점수, 정해쌍수, 정해결사를 주창했었던 진울입니다.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진울, 우리가 찾는 건 진울이에요.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이거는 신라의 원효죠. 원효.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사람. 이건 신라시대에 이거 자장입니다. 자장. 자장률사가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해서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을 하죠. 3번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 사람. 이거는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래서 해동천태종 같은 거 만들죠. 4번 수선사 결사를 제창을 해서 불교계를 타락한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요게 진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몽투쟁을 표방하였다. 법화신앙. 그래서 백년결사를 한 사람. 백년사에서 백년결사를 주창한 사람. 이 사람은 요세라고 하는 고려의 승려가 있었죠. 나머지 스님들 특징 좀 찾아주시고 답은 진울 4번 특징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곳은 강진의 만덕산에 위치한 백년사입니다. 백년사. 여기에서 백년결사를 주창한 사람이 있었죠. 고려 무신정권기 최후의 후원으로 이 절의 규모가 크게 확장이 되었는데 특히 이 절에서 가라는 일이 있었다. 가라는 내용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백년사, 백년결사. 자, 여기에 있었던 사람, 요거하고 관련된 사람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있었던 신앙결사를 이끌었던 요새에 대한 설명이죠. 그거 지금 바로 2번에 보이고 있는데 우선 하나씩 볼게요. 의천이, 대각국사 의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서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당연히 이건 요새에 대한 설명이니까 1번은 아니겠고요. 이거는 국청사라는 사찰이 따로 있었어요. 자, 백년결사 이끄는 거 요새입니다. 요새. 3번 진울이 정해사를 결성하고 불교개혁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이제 요새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내용이 나오는 거는 아니다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여기 무슨 그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진이나. 종목은 국보고요.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맛배지붕, 주심폭의 건물, 초석 위에는 배흘림 기둥이 있다. 배흘림 기둥이 있다.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 가치가 높다. 가장 오래된 최고라는 거죠. 이게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사찰 지금 찾아주면 되겠죠. 봉정사 바로 나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여기 유네스코로도 지정되어 있죠.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거 좀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요거는 예산에 있는 거예요. 예산. 충청도 예산에 있고 쌍계사 대웅전. 이 쌍계사는 논산에 있는 거고 논산. 화엄사 각황전. 이거 아래로 쭉 내려가서 경남의 구례에 있는 겁니다. 구례. 봄마다 꽃이 예쁘게 피는 동네로 또 유명하죠. 각황전, 화엄사. 자, 5번 전등사. 이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특징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네, 14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일단 불교 문화유산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이 문화유산은 탑입니다. 탑. 이거 원래 개성에 있었던 건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다. 서울의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각다층의 대리석 탑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다각다층은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겠죠. 마지막 힌트.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럼 굉장히 층고가 높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원의 영향, 다각다층, 대리석,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등등등등. 요거 박물관에서 사진 찍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요걸로 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 있는 큰 탑이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뭐 3.1운동, 김이동립 선언서 낭독한 장소로도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네, 이 탑은요. 정식 명칭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한번 뜯겨갔다가 굉장히 힘들게 다시 되찾은 문화유산이죠. 파손을 막기 위해서 실내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뭔지를 몰라도 층고가 낮은 것들을 좀 제외를 시키고 몇 가지로 좀 좁혀볼 수 있겠는데 탑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특징이 되는 탑들은 암기가 조금 필요하죠. 3번입니다. 요거 박물관의 1층의 끄트머리에 크게 있는 그런 탑이었죠. 자, 그럼 1번부터 다른 탑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통일신라의 탑인데요. 이거 안동에 있습니다. 법흥사지라고 절터에 있는 거고 요거는 7층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짜리고 지금 이미지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거는 전탑이에요. 전탑은 벽돌로 만든 탑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벽돌탑 중에서 전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거고 통일신라의 탑이고요. 2번은 너무나 유명한 탑이죠. 경주에 가면 불국사에서 볼 수 있는 되게 유명한 국보 2개의 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다보탑이죠. 불국사의 다보탑. 통일신라의 탑입니다. 다보탑. 요거랑 같이 있는 거 여기 안 나왔지만 석가탑이 또 있고요. 자, 4번은 이거 익산에 있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익산의 미륵사지. 이거 백제 거죠. 미륵사지 석탑이고 5번 요거는 강원도 평창에 월정사에 있는 탑입니다. 월정사의 팔각 9층 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층 석탑이고 지금 끄트머리에 풍경처럼 뭐가 이렇게 화려하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아주 화려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대표적인 탑들 특징 기억해 주시고 답은 3번으로 기억해 주겠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상으로 보는 불교 문화 사진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우리가 못난이 불상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얼굴 되게 지금 크죠? 균형이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이 실에서는 땡땡 시대 불상의 사진을 전시합니다. 땡땡 시대에는 대형 아주 커다란 쇠로 만든 철불이 유행을 했고요.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처럼 이겁니다. 이거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불상들의 특징은 다소 균형이 안 맞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예쁘거나 멋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개성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불상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이런 불상이 나온 시대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우선 이 고려시대 탑이 아닌 거를, 고려시대 불상이 아닌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겠죠. 고려시대 게 아닌 게 여러분도 매우 잘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이 불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 석굴암 굉장히 유명하죠. 석굴암 안쪽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이거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석굴암은 신라시대 거죠. 통일신라시대 거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전부 다 고려시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경주 지역에 석굴암 안에 본존불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걸로 신라 거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재질 철이고요. 이거는 찰흙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지금 절벽에다가 바위에 새겨놓은 거죠. 여기도 바위에다가 새긴 다음에 머리를 그냥 올려놨습니다. 원래 있었던 바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불상들이 만들어진 게 고려시대의 불상의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중에서도 조금 초반부 고려 전기 시기에 호족들이 좀 세력을 얻고 있을 때 이런 개성적인 불상들을 많이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답 2번 신라시대 거 빼서 찾아주겠습니다. 네,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줌 수업을 받는 화면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불상입니다. 종목은 보물로 지정된 거,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있다. 이게 불상하면 정리하시다 보면은 불상 이름을 붙이는 약간의 원칙이 있어요. 룰이 있는데 맨 앞부분에 이게 위치한 지역명이 나옵니다. 요거는 지역 명칭이랑 같이 기억을 해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주에 있는 겁니다. 파주.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몸체를 만들고 여기 큰 특징이 있네요.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몸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절벽이 있는데 이걸 뭐 조각을 하든 요걸 좀 깎아내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절벽 자체를, 이 암반 자체를 몸체로 쓰고 그 위에다가 머리는 따로 이렇게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몸 부분이랑 머리 부분이 분리가 되는 불상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암벽 전체를 이용해가지고 몸체를 만드는 거를 마애라고 합니다. 마의 형태를 우선 찾아줘야겠죠. 거대한 느낌을 주면서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좀 균형은 없어 보이고 그렇게 예쁘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지방화된 불상의 양식을 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불상의 옆면, 측면에는 조선시대 세조의 비정희왕후하고 세조의 손자 성종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다. 이게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보물이다. 힌트가 두루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우선 마의 형태가 아닌 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절벽 전체, 안반 전체를 몸체로 쓰지 않은 거, 그리고 머리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 이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아니고, 자, 그럼 마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파주시에 있다라고 하는 지역 특징이 나옵니다. 파주 용미리에 있는 마애로 되어 있고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애 이불 서 계시니까 입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금 요거는 몸체랑 머리하고 분리는 되고 있는데 요거는 안동의 이천동에 있는 겁니다. 안동 이천동으로 파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요. 마애는 마애인데 마애 열애 입상이 되겠죠. 지역이 다르다라는 특징입니다. 사실 이거는 마애까지는 찾을 수 있는데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불상이 대표적인 게 있는지를 한 번은 보고 가셔야 조금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거를 하면서 문제를 찾는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답은 1번 이 파주 용미리 불상으로 찾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규보가 쓴 이 글은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된 가의 조판 동기를 밝힌 것으로 부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제작이 되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 대장경이죠. 그런데 최씨 무신 정권 시기라면 이거는 몽골이 되겠죠. 자, 몽골이 물러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부처님 말씀 다 모아서 만든 요것은 대장경입니다.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되겠죠. 원래 이름은 팔만대장경이 아닙니다.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원래 이름은 제조대장경이라고 있어요. 다시 제작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고려시대가 여러 버전의 외침이 있었는데 초반에 거란이 3번이나 쳐들어온 시기가 있었죠. 이때 처음 대장경을 만듭니다. 부처의 힘으로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을 처음 만들었는데 요거를 초조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이 초조대장경이 연이은 어떤 전쟁으로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고 나서는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처의 힘으로 이번에도 이 외적이 물러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더 꼼꼼히, 더 정성 들여서 대장경을 만드는 게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장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자장률사라는 승려의 건의로 만들어진 거는 이 신라시대의 황룡사 구축 목탑이죠. 이건 신라시대 겁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이거는 직지, 심체 요절이죠.
팔만대장경은 목판인쇄본입니다. 목판인쇄. 뭐 직지심체 요절도 요거보다 이름이 풀네임은 조금 긴데 직지심체 요절 또는 직지라고 불리는 금속활자본 책이 있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심지어 이 팔만대장경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도 이 보관하는 건물도 유네스코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경판전이라고 또 있죠. 해인사에. 우선 3번을 옳은 설명으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지심체 요절도 유네스코기는 하죠. 요것도 2001년에 등재가 되기는 합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불국사의 3층 석탑, 다보탑 옆에 있는 거 석가탑이죠. 이거 석가탑이고요. 이거를 해체해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는 좀 이름이 깁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답은 3번으로 찾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자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 자기는 우리가 왜 도자기라 그러죠?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습니다. 이 자기는 상감기법으로 고려시대에 제작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고려시대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있죠. 청자입니다. 상감청자가 있겠죠. 네, 상감청자. 상감은 겉부분을 파낸 뒤에 그 자리에 백토나 흑토를 메우면서 무늬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무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상감청자 찾아주면 되겠죠. 바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상감청자 어디 있나요? 4번이죠. 4번. 청자는 청자인데 뭐가 이렇게 문양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상감기법으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찾을 수 있었고 1번 백자, 2번은 순청자, 문양이 없습니다. 상감기법이 아니에요. 요 3번과 5번은 그냥 순백자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 넣은 염료나 이런 것들로 그림을 그려 넣은 백자가 되겠죠. 이거 두 개도 조선시대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상감청자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19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헌신한 박병선 박사, 유명한 서지학자죠. 박병선 박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 책을 찾아내죠. 이 박병선 박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요거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금속활자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거 맞다라는 거를 증명해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외교장관 의궤의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 우리 조선시대 병인양요라고 있었죠. 프랑스랑 싸운. 우리가 이겼는데 병인양요에서 패배하고 후퇴하던 이 프랑스가 강화도의 외규장각을 약탈을 해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수백 건의 여기 의궤, 책자를 가져간 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다시 반환되는 데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 금속활자본, 직지, 심체, 요절이 되겠죠. 직지, 심체, 요절.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의 성학십도라는 책이 있죠. 10가지의 도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황이 선조에게 그려다 바친 책입니다. 이거 아니죠? 2번 세금 수취를 위해서 3년마다 작성됐었던 문서가 있습니다. 신라의 촌락문서입니다. 촌락문서. 이거 민정문서라고도 하죠.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등재가 됐죠. 자, 맞는 답은 일단 3번이고요. 나머지 거 볼게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하였다. 거란, 외적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됐던 거 고려시대의 초조대장경입니다. 초조대장경. 5번 충신, 효자, 연료를 알리기 위해서 간행했다. 이거는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거 조선시대의 삼강 행실도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2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땡땡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가능이 된 시대다.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우왕 시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대에서 천체와 기상을 관찰했어요. 이걸 몰라도 이 직지에 대한 내용이 고려시대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요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과학기술의 발달 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볼게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했습니다. 거중기 어디서 나오나요? 수원화성 세울 때 쓰는 거죠. 정약용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거중기,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아니네요. 아니죠. 고려시대 아니죠. 기억 지울게요.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니은 화통도감을 설치를 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습니다. 요거 고려시대 거 맞죠? 니은이 없는 것도 지울게요. 우리의 약재를 소개한 향약 구급방을 편찬을 했다. 요게 이제 고려시대 특징입니다. 향약 구급방. 요거는 강화 천도했던 시기에 고려에서 고려 고종이라는 분이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편찬을 했죠. 니은 디귿이 맞는 얘기라서 우선 답은 3번이고요. 4번이 아닌 이유를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 임원경제지가 저술됐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서유구라는 분이 만드는 책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고려시대 거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은 지워줄 수가 있고요. 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려시대 문화 파트 내용이 조금 방대합니다. 여러분들 불상이라던가 사찰이라던가 문화유산의 특징, 대표적인 것들 한 번씩 봐놓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문제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앞에 역사책도 마찬가지지만 뒤쪽에 문화재들은 사진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게 있으면은 사진 조례가 나왔을 때 굉장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요약집이나 이런 데에서 정리되어 있는 파트에서 사진이 나온 게 있다면 그런 걸 한 번씩 보고서 시대별 문화유산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 문화사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